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월요일인데요. 자, 날씨가 쌀쌀하다고 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옷은 잘 챙겨 입으셨겠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코인 가격과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 코인 360으로 가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벌써 며칠째인가요? 혼조세 속에 오늘도 가격은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녹색과 붉은색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짙은 색이라기보다는 옅은 색 연출 중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1시간 기준으로는 10일 내에 내리는 종목은 스텔라와 라이트코인 뿐입니다. 하루 기준으로도 내리는 종목보다는 오르는 종목이 많긴 한데요. 라이트코인과 카르다노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폭이지만 상승권에 있습니다. 거래량 1위 거래소는 빗썸입니다. 코인빗은 5위에 올라 있는데요. 2위인 바이낸스가 24시간 동안 거래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1위와 2위의 거래 액수 차이가 상당한데요. 거의 2배 차이입니다. 조정된 거래량은 바이낸스가 제일 많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빗썸의 거래량은 107위에 머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대부분 코인 마켓캡을 참조하기 때문에 거래소의 거래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아직은 쉽지 않은 이슈라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이슈네요. 이 시각 현재 빗썸은 서버 점검 중입니다. 전체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업비트의 가격은 혼조세입니다. 비트코인은 소폭 하락해 726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폴리메스, 메인프레임, 스톰 등 개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찾아볼 수 있네요. 코인텔레그래프는 얕은 변동성으로 1% 내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코인 시장을 정의했네요. 지난 7거래일간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면서 18개월 내 최저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 다시 한번 해주고 있고요. 최근 3분기 매출이 2분기의 2배 이상이라는 발표를 한 리플, 구글 출신의 신규 임원을 영입하기도 하는 등 과감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BTC 기사로 비트코인 가격부터 분석해보죠.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6,380선에서 횡보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키포인트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 비트코인의 가격이 6,350달러에서 6,380달러까지의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가격 굳히기 삼각형 패턴, 즉 지지선은 6,420선으로 올라가는 동시에 벽은 내려와서 가격 조정이 오는 차트가 4시간 차트에 포착됐다는 것. 그리고 6,420선을 넘고 6,460선까지 넘어야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CFTC 새 국장은 현지 시간 목요일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포함한 핀테크를 적극 육성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국제 수압 및 파생상품협회 연차 일본 컨퍼런스에서 1년 동안 의장을 맡아온 로스틴 벤남은 핀테크의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분산 원장 기술,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반 프로그래밍 등등의 시간을 보내면서 적잖이 놀랐다는 그는 분산 원장 기술의 잠재적 사용 가치에 대해서 놀랐다면서 농업부터 헬스케어, 금융, 예술, 크립토키티부터 도지코인까지 굉장히 많은 활용도를 잠재력을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어떤 하나의 목표는 없지만 기술 진보의 전형적인 규제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거래위원회는 모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함께 주목을 받아왔죠. 이 상황에서 좀 상승 모멘텀을 줄 만한 곳들인데 긍정적인 발언이 나왔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상승 모멘텀을 줄 만한 곳 바로 SEC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핀허브의 출범이 SEC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비트코이니스트의 분석도 있네요. 특히 인공지능과 비트코인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SEC. 지난 18일 금융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킨 전략적 허브 핀허브를 출범했죠.
제이 클레이턴 SEC 회장은 비트코인과 기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암호화폐 시장이 급속히 반응을 하면서 소매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한 양의 자금을 유치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클레이튼은 시장 참여자들이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투자 기회를 주고 자본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규제의 관점에서도 이 기술의 발전은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규제 의무에 더 이롭다고 덧붙였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추구해야 하지만 투자자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기존 원칙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마무리 지은 것으로 봤을 때 디지털 기술 발전을 추구하는 쪽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다는 비트코이니스트의 분석입니다. 비자의 CEO 알 켈리는 암호화폐는 단기에서 중기적으로는 전혀 비자의 위협이 안 되는 수단이고 지금의 상품으로의 가치보다 실제로 자산의 도구가 되기 전까지는 암호화폐 도입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화폐처럼 암호화폐의 규모가 커진다면 기존 화폐와 암호화폐를 차별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보다는 중간에 있고 싶다고 말을 했네요. 지금은 결제의 수단이 된다기보다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더 갖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실사용보다는 뭔가 투자의 가치로서로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크립토 슬레이트는 뒤처진 반응이다라는 입장인데요. 비트코인의 거래 가치가 올 한 해 비자를 능가한 데다 페이팔은 이미 넘어섰고 인터컨티넨탈 소유의 박트, 피델리티 등 월가의 쟁쟁한 금융사들의 암호화폐 진출 등을 봤을 때 뒤처진 반응이다, 보트를 놓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크라이나 경제개발통상부가 암호화폐 관련 활동의 분류와 합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가상화폐 분야에서 일단 이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적으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공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암호화폐, ICO, ITO 등 핵심 용어에 대한 법적 정의를 수립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 같은 개념 정립은 2021년 완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크립토는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사건을 짚으면서 중국 선전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주요 사건으로 짚었습니다. 중국 선전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 25일 비트코인을 둘러싼 주주권 소송을 통해 현재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개념의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진 않지만 기업은 현재의 민법 및 계약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앞서 잠시 언급해드린 대로 리플은 최근 구글의 메시징 서비스 개발자를 영입했습니다. 리플의 글로벌 결제 시스템인 리플렛에 합류하기 위해 구글을 떠난 아미르 사르한지는 2015년에 구글에 합류했고 지베 모바일이라는 기술 회사를 구글이 인수하면서 구글에 합류한 인물인데요. 지베 모바일이 개발한 RCS 기술은 이 기술을 애플이나 삼성이 이용할 정도라고 합니다. 대기업을 버리고 과감한 행보를 보인 블록체인 기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 인적 자원의 확보를 통해 더 발전하는 리플이 되길 바라봅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미국장이 휴장인 관계로 옵션 거래소와 CME 거래소 선물 가격은 어제 전해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략을 하겠고요. 자, 오늘 월요일 코인 시황과 뉴스들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큰 움직임이 나오기보다는 얕은 상승폭으로 또는 하락폭으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다행이라고 한다면 현재 글로벌 증시나 우리 증시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 굉장한 변동성을 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정말 고요하게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거래 방향성을 계속해서 한번 탐색해 보면서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이었습니다.